임대차 3법의 악행이다. 전세살이 박살났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여러분, 전세가 갑자기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게 2020년 7월입니다.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임대차 3법 중에 2법이 통과했어요. 2법. 예.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제. 쉽게 말하면 5%만 올리라. 5%만 올려라. 예. 그 다음에 핵심은요. 계약갱신 청구권제도 되지만 예. 전월세 상한제. 이것도 5%.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2년 단위가 4년 단위로 늘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요. 전세 자금이 올라가서 온갖 부동산 시장에 병폐가 다 터졌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집 없는 사람이 제일 서럽잖아요. 저도 집이 없었어서 없어봤거든요. 저도. 예, 집 없을 때 그 서러움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 진짜 서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전세금 보증사고 증가율. 아이고. 제가 예, 여러분 이거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70.87%가 아닙니다. 708.7%예요. 708.7%. 난리도 아니죠. 전세금 보증사고가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예, 장난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제가 추세선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추세선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스스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난리 났는지. 이게 보면 2020년이거든요.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 2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지금 도시보전공사 휴거가 얘기한 대로 하면 3조 7,861억 원이 올해 추정액이거든요. 전세금 보정 반항 사고 금액이 그러면 708.7%입니다. 야, 진짜 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2020년에 여러분 보세요. 2020년에 4,682억 원이었어요. 4,682억 원. 예, 건수로 보면 2,408건이었고요. 예, 올 상반기까지 건수는 8,15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가게 되면 3조 7,861억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61억까지. 이게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요. 전세금이 너무 올랐다가 너무 떨어지고 왔다 갔다 시장의 불안감까지 더 키워놨으니 이게 전세금 보정사고가 장난 아니게 터지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참 시장 큰일 났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추정지표인데요. 올해가 3조 7,861억 원이잖아요. 이게 내년에도 3조가 넘습니다. 3조 5,718억 원이에요. 예상컨대. 예상이 말입니다. 예, 장난 아니죠. 게다가 2025년에도 2조 665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마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세 보정사고에 대한 것은 심각하다.
지금 현재 6월까지만 하더라도 1조 8,525억 원이니까 이게 적지 않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나빠질 거라고. 게다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부가 물어주는 돈 쉽게 말하면 이게 전세금 보증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 내준 걸 말하는 거예요. 정부가 대신 내준 거. 이게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2법이 시행한 이후로 616.9%가 늘었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2020년에 4,415억이거든요. 이것이 3조 1,652억 원까지 느니까 실질적으로는 2조 2,737억 원이 더 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내면서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나게 변했다. 엄청나게 변했다. 모든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나라 살림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 억 단위로 줄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저는 10배가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조 단위다. 뭐든지 하면 조 단위. 말만 나오면 조 단위.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조 단위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은요. 돈의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됩니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몇 천억 하면 엄청 큰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몇 조 해도 큰 거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몇 조라고 해도. 그죠? 아니 가덕도에 공항 짓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7조 8조 이러잖아요. 7조 8조. 아니 그 섬에다 안 짓고 말입니다. 육지에다 지면요. 육지에다 지면 진짜 좋아요. 돈도 싸게 들고. 게다가 북한 미사일로부터 그 방어가 되나요? 저는 돈도 싸게 들고 효율적인 게 방법이 많은데 굳이 바다를 메워서 저는 공항을 만든다는 자체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조조하는 게 그냥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 나라 경제가 그만큼 인플레이션화 됐다. 인플레이션화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심각하다는 뜻.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경제에 대한 문제는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차고 넘친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전세금에 대한 어떤 위기가 이렇게 많이 터지면 나라의 부담은 점점 커질 겁니다. 이게 전세금의 부담 중에 특히 대입연체 금액은 나라가 다 떠안는 금액이잖아. 이거 돈 안 내면 그냥 떠안아야 되거든요. 이거 다 대보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어림잡아서 말입니다. 더해 본다고 하더라도요. 한 10조가량 되겠네. 10조. 10조가 날아간 거예요. 10조가. 이 10조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참 한심할 노릇이죠. 그런데 그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조가 날아간 게. 이게 여러분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한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한 상황은 지금 된다. 그런 말씀 제가 여러분께 올립니다.